자, 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 교재 187페이지예요. 네, 187페이지. 용도지구의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을 보실까요? 용도지구는 이제 분류하면 두 가지였죠. 어떻게 분류돼요? 목차를 자꾸 외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반복하시고. 법령상 용도지구였어요.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법령상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법령상 용도지구 외에도 이제 전국 시도별로 시도의 지형 여건상 필요하면은 신설되는 용도지구, 시도별 지형 여건상 필요를 위해서 신설되는 용도지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분류돼요. 지금 우리는 신설 용도지구는 1월 달에 기본 이론 강의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 지금 법령상 용도지구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자, 그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지정하는 용도지구 몇 개를 배웠죠? 9개를 배웠습니다. 자, 법률로 지정하는 용도지구 9개를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죠. 화재, 경고, 화재를 경고하는 화재, 경고, 특보, 특별보도가 있었죠? 화재, 경고, 특보.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보도가 있었다. 전국의 개들도 복종하고 취하여라. 그렇게 해서 개복취 그렇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방화지구, 방제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복합용도지구, 취락지구 그렇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5개가 세분되는 거 맞죠? 세분되는 거 5개를 어떻게 외웠죠? 경방보치개, 경관지구 세분될 수 있죠. 경관지구, 그 다음에 보호지구, 방제지구, 그죠? 방제지구, 보치개,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이 5개는 세분돼요. 네, 그때 여러분 이제 교재 보십시오. 방제지구는 2개가 있어요. 방제지구 2개가 있습니다. 자연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2번 시험 나오세요. 방제지구는 자연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있다. 그렇게 되죠.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있다. 특화경관지구 아까 설명드렸고요. 보호지구는 3가지가 있습니다.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중요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3가지 종류를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그렇게 되죠. 자, 거기서 방제지구를 설명할 거예요. 자연방제지구하고 시가지 방제지구를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같이 봅니다. 아까 우리 앞 시간에 방제지구는 발표해드렸죠. 자, 시가지 방제지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가지 방제지구는 자, 밑줄 걸 준비만 딱 하시면 됩니다. 밑줄 긋지 마시고요. 준비됐죠? 자, 밑줄 걸 준비 마세요. 자, 시가지 방제지구는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지금도 밑줄 긋습니다. 시설 개선 등 동그라미예요. 시설 개선 등 동그라미 하세요. 자, 지금도 밑줄 거세요.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 이게 목적이에요.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면 뭐죠? 시가지 방제지구 그렇게 됩니다. 이거 설명을 좀 듣습니다. 설명 들으세요. 현장을 상상하지 못하면은 시가지 방제지구를 밑줄 긋고 목적만 외워서는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 들어요. 여러분 이게 해운대입니다. 해운대. 부산 해운대 아시죠? 해운대 해수욕장이에요. 해운대 해수욕장이고, 해운대 해수욕장에 아시죠? 보면 뒤쪽에 고급 아파트, 고층 아파트가 이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안대교 있죠? 강안대교. 네. 야경 끝내주죠. 여기 해운대 앞바다입니다. 해운대 앞바다고, 이 해운대 앞바다에 고층 아파트들이 태풍이 울면은 이게 한 3, 4년, 이렇게 한 2, 3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침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3번, 4번 정도, 이렇게 1층까지 물이 올라오진 않는데요.
아파트 단지 안에까지, 앞에 도로까지 바닷물이 넘쳐요. 태풍이 불면은. 그 말은 방파제가 낮기 때문에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재산 피해를 당하게 됐죠. 이 지역은. 네. 그러면은 여기는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된 시가지 맞죠? 그러니까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된 시가지 안에서 자연재해를 예방하려면은 방파제를 그대로 두어야 됩니까? 더 높여야 됩니까? 네. 태풍이 불어서 파도가 높더라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방파제를 높여야 되죠. 근데 이게 입주민들이 반대한대요. 왜냐면은 이 아파트 값이 강남 아파트 못지 않아요. 한 30억 정도 평균 그 정도예요. 20억에서 한 35억 그렇게 해요. 현대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제일 높은 게 80층 되나? 아주 높아요. 제가 이쪽에 이제 신도시에 강의를 한 5년 정도 했었거든요. 5년 정도 할 때 여기 수강생분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한 70층 아파트에서 이제 그 바다 안개 해무가 끼면은 자고 일어나서 창문을 열잖아. 구름이 뽀송뽀송하게 덮여가지고 꼭 그 천국에서 잠자다가 깨어난 느낌이 드는데 너무 좋대요. 환상이래 진짜. 그 해무가. 근데 이제 파도가 치면은 이 바다가 악마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멋있던 바다가. 근데 이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그 아름다운 남해 앞바다를 뷰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비싼 거 아니에요. 근데 방파제를 높여서 3층까지 방파제를 쌓아버리면 밑에 저층 아파트는 누가 사겠냐고. 집값이 떨어지죠.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시하고 그 입주민들 간에 협의를 해서 방파제를 어느 정도 높이고, 많이 높이지도 않고 이제 뷰를 가리니까 어느 정도 높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바닷물이 넘쳤을 때 그 신속하게 바닷물을 퍼낼 수 있도록 배수 펌프장이나 양수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건축과 인구가 밀집된 시가지 안에서 방파제를 높이고 배수 펌프장을 건설하는 것은 건축을 제한하는 겁니까? 시설을 개선하는 겁니까?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자연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면은 여기에 시가지 방제지구가 이런 곳에 지정되는 거죠. 이제 시가지 방제지구가 뭐지 알겠죠? 그럼 다시 한번 봐요. 시가지 방제지구, 건축과 인구가 밀집된 지역. 이 건축과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세 글자로 바꾸면 시가지잖아, 시가지. 건축과 인구가 밀집된 시가지 안에서 시설 개선 등 동그라미 되어 있죠? 이때 시설 개선 등 밑에 적어요. 예를 들면은 방파제 보강이잖아. 방파제 보강, 방파제를 보강하거나, 그 다음에 뭐 양수장 건설, 양수장 건설 등은 시설 개선이죠. 이렇게 건축과 인구가 밀집된 시가지 안에서 시설 개선, 방파제를 보강하거나 양수장 건설과 같은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자연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면은 시가지 방제지구 되는 거야. 그래서 핵심은 방파제 보강과 같은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시가지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면은 시가지 방제지구가 된다고. 이해가 되죠? 그 다음 내려봐요. 자연방제지구. 자연방제지구는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 지역으로서 지금부터 미칠 거예요. 건축 제한 등 동그라미예요. 건축 제한 등 동그라미. 자, 건축 제한 등 미칠 것이십시오. 건축 제한 등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 미칠 겁니다. 이게 지정 목적이에요.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등 주변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해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면 자연방제지구입니다. 자연방제지구 어디에 지정되는지 설명드립니다. 거기 되시고요.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알아맞혀 보세요. 네. 참고로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여기 어디죠? 포항. 네, 포항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영일만 친구야. 뭐 여기 포항이죠. 여러분 포항 영일만에서부터 강릉까지 국도 7호선이 있습니다. 국도 7호선. 거의 도로가 고속도로 수준으로 잘 도로가 만들어져 있죠. 근데 우리 동해바다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낮아지고 있습니까?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 북극, 남극이나 북극의 얼음이 빙하가 많이 녹기 때문에 지금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이게 심각하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연안 침식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산민이 바다이기 때문에 연안 침식 관리 비용이 지난해 국가예산에서 한 5조 내지 6조 정도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연안 침식 관리 비용이 5조 내지 6조 원이면은 얼마나 연안 침식이 심각하게 일어나는지 좀 느껴지죠. 그러면은 이런 지역이 이제 봐요. 해안가, 급경사지 주변 지역에서 이제 해수면이 높아지고 연안 침식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동일본 지진 때 봤죠. 해수면 바다 밑에 저 밑에 지진이 나서 바다물을 엎어버리면은 쓰나미가 밀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해안가, 급경사지, 네,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인 곳, 이런 곳에 대규모 신도시를 만들어서 도시가 건설된다면은 지금 아니어도 30년, 50년, 100년 이후에 우리 후손들이 자연재해를 당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안가, 급경사지,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인 곳, 이런 곳에는 건축을 허용해야 됩니까? 건축을 제한해야 됩니까? 이런 곳에 건축을 제한해서 먼 훗날 자연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면은 시가지 방제지구입니까? 자연방제지구입니까? 자연방제지구. 자연방제지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시가지 방제지구하고 자연방제지구 완전 구분하셨죠. 핵심은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자연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면은 시가지 방제지구, 해안가 급경사지,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인 곳, 이런 곳에 건축을 제한해서 자연재해를 예방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 자연방제지구, 이렇게 세분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1 강의까지는 이렇게 현장 그림을 연상하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를 듣기가 쉽지 않다니까. 그 다음에 내려오시고요. 지락지구 내려옵니다. 지락지구. 너무 중요해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지락지구는 두 가지가 있어. 자연 지락지구, 자연 동그라미. 집단 지락지구, 집단 동그라미. 그래서 지락지구는 두 개 있습니다. 자연 지락지구와 집단 지락지구가 있습니다. 근데 자연 지락지구는 밑줄 그십시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녹지지역부터 시작해서 앞에 글자 동그라미 합니다. 녹환농자, 녹환농자, 이렇게 되죠. 꼭 외우셔야 돼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밑줄 그십시오. 취락 정비까지, 취락 정비까지 미치고요. 녹간농장에서 취락 정비를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뭐죠? 자연 취락 지구. 그러면은 법적으로 자연 취락 지구 지정이 가능한 용도 지역은 몇 개죠? 4개. 법상 자연 취락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4개뿐이죠. 녹지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안에서 취락을 정비할 목적으로 지정하면 이름이 자연 취락지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평택시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죠. 그죠? 그러면 평택시 녹지지역 안에 취락 정비를 목적으로 지정된 취락지구 이름이 뭐죠? 자연 취락지구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도시지역에는 녹지지역에만 자연 취락지구 지정되는 거야. 그러면은 봐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법상 자연 취락지구 지정이 허용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평택에서 자연 취락지구가 지정될 수 있는 것은 녹지지역만 가능한 거야. 아니면 도시지역밖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취락을 정비할 목적으로 자연 취락지구 지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자연 취락지구 지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녹간농자를 못 외우시면 안 되는 거잖아.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취락 정비를 목적으로 지정하면 이름이 뭐죠? 자연 취락 지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혹시 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취락이 먼저 물어보더라고. 취락은 공장입니까? 주택입니까? 주택이에요. 주택. 그래서 주택이 있는 마을을 뭐라고 하죠? 취락이라고 하는 거야. 취락은 공장입니까? 주택입니까? 주택을 말해요. 주택. 그러면은 평택시 녹지지역에도 마을이 있잖아.
그 마을의 취락, 주택을 정비하려고, 재개발하려고 지정하면 뭐죠? 자연 취락지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옵니다. 집단 취락지구는 미칠 것이십시오.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정비 미칠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정비. 그래서 집단 취락지구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취락정비를 목적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나온 적이 있었죠. 다음 중 국토교급상 개발제한구역에 한하여 지정이 가능한 용도지구는 정답이 뭐죠? 집단 취락지구가 정답이었다고. 녹간농장에서 취락정비를 목적으로 합니다. 자연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에서 취락정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집단 취락지구.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개발지능지구가 몇 개죠? 5개야. 5개.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개발지능지구는 세분되면 몇 개가 있죠? 5개. 5개가 있습니다. 개발지능지구. 한번 보십시오. 공법에서 개발은 뭐죠? 말씀드렸죠? 이제 개발계획, 개발용도, 개발목적 끊임없이 나와요. 앞으로 공법상 개발은 뭐죠? 건축. 가장 대표적인 개발이 건축이에요, 건축. 그 평택의 어떤 지역에서 신도시가 개발됐어. 신도시가 개발됐다는 것은 산업단지 조성해서 공장을 건축했다는 뜻이고, 아니면은 택지 조성해서 아파트 건축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법상 개발은 국어적인 의미가 아니고 법상 개념은 대부분이 건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분할, 토석 채취 이렇게 나갑니다. 다음 주 정도 배워요. 그래서 앞으로 공법상 가장 대표적인 개발은 건축 행위예요. 건축. 그럼 봐요. 개발지능지구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을 진행시킬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가 뭐죠? 개발지능지구가 되는 거야. 개발지능지구가 지정되면은 규제를 받습니까? 개발이 보장됩니까? 개발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개발을 진행시키려면 개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 개발이 진행될 거 아니야. 그 개발지능지구는 5개가 있어. 주거개발진흥지구. 교재 보십시오. 맞죠? 그럼 이런 뜻이잖아.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할 목적으로 지정하면 뭐죠? 주거개발진흥지구. 그러면은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거기는 공장 짓습니까? 아파트 짓습니까?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가 개발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산업기능과 유통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관광, 휴양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그러면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은 관광단지가 조성되는 거야. 그 다음에 복합개발진흥지구 있습니까? 복합개발진흥지구. 그리고 특정개발진흥지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봐요. 잠깐. 주거개발진흥지구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그 지정 목적이 제목에 들어가 있잖아요.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업기능과 유통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를 목적으로 합니다.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냥 아니어도 된다고. 문제는 아까 이거 2개 체크해야 돼. 문제는 이거 시험 나오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콕 집어들리잖아 이걸. 이거 시험 내용 20시간 꼼짝 못해요. 복합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할게요. 복합은 1개입니까? 2개 이상입니까? 2개 이상. 그럼 잠깐만요. 이게 나열된 거. 주거기능, 산업기능, 유통기능, 관광휴양기능 중에서 동시에 2개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 뭐죠? 복합개발진흥지구. 그러니까 여기 나열된 도시기능 중에서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한다는 뜻이라. 이해가 되죠? 교재 한번 봐요. 동그라미 빨리 하십시오. 주거 기능할 때 주거,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 이 중에서 미칠 거요.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까지 미칠 거. 주거 기능, 공업 기능, 유통 기능, 물류 기능, 관광, 휴양 기능 중에서
동시에 2개 이상의 기능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복합개발진흥지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잠깐만. 주거기능과 주거기능과 물류유통기능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 뭐죠? 복합개발진흥지구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특정개발진흥지구입니다. 특정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를 한번 봐요. 이게 특별할 특자, 특별히 정자가 정할 정자야. 특별히 정한다는 문제잖아. 그럼 이런 뜻이라고 잠깐 잘 집중해요. 여기에 나열된 거. 주거기능, 산업기능, 유통기능, 관광, 휴양기능 외에 여기에 나열된 도시기능 이외에 특별히 정하는 도시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진행돼요. 알겠죠? 여기에 나열된 도시기능을 포함합니까? 여기에 나열된 도시기능이 왜입니까? 여기에 나열된 도시기능 외에 그 외에 특별히 정하는 도시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 특정개발진흥지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잠깐만 여기에 군사기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여기에 나열된 도시기능이 아닌 군사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지정하면 뭐죠? 특정개발진흥지구가 되는 거야. 여기에 나열된 도시기능 이외에 군사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 군사기능 중심의 특정개발진흥지구가 되는 거라고.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평택의 미군기지는 주거기능입니까? 산업기능입니까? 관광휴양기능입니까? 군사기능입니까? 군사기능. 그죠? 여기에 나열되어 있지 않지만 군사기능을 중심으로 그 지역을 개발하고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미군기지 건설지역은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제 복합개발진흥지구하고 특정개발진흥지구 이해가 됐죠? 네, 특정개발진흥지구 보겠습니다. 주거기능, 공급기능, 유통, 물류기능, 관광, 휴양기능 외의 이게 중요한 거야. 외의 동그라미. 그 외의 도시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정비할 목적으로 지정하면은 특정개발진흥지구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이 필요한 중요한 것 위주로 콕 집어서 설명을 드린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용도 지구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용도 구역 넘어갈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자, 여러분 18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교재 188페이지입니다. 188페이지 용도 구역 펼쳐놓으시고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국토교육상, 자, 각종 행정구역. 최고의 국토계획은 국토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계획권 단위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다시 국토계획이 됩니다.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죠.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6가지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을 할 수 있는 대상 1번이 뭐죠? 용도, 지역, 용도지구 여기까지 중요한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게 될 용도지역편, 용도지구편을 공부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에다가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용도구역편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는 지금부터 공부할 주제가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용도구역편을 지금부터 공부를 합니다.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한 문제가 안 나올 때도 있고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출제 확률은 한 50% 정도 출제 확률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년 나오지는 않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용도구역. 자, 일단 용도구역이 무엇일까? 간단하게 설명할 거예요. 용도구역의 의의. 용도구역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용도구역의 종류하고, 그 용도구역의 종류하고, 용도구역 중에서 시가와 조정구역 위주로 잠깐 설명 좀 드리려고요. 그러면 용도구역이 무엇인지 처음 입문 과정이니까 용도구역의 의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그제 188페이지 3번 용도구역의 지정 그 뒤에 필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기하세요. 188페이지 교재에 적으면 돼요. 저 위에 적으세요. 빈 공간에다가 네, 용도구역이 무엇인지 적으세요. 준비하시고 필기하세요.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이게 상상하십시오. 이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이미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었어. 이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함으로써 그 용도지역의 지정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경관을 보호하고 화재를 예방하고 재해를 예방하고 개발을 진흥시키고 고도를 제한할 목적으로 용도지역 위에 부가지로 지정합니다. 이게 뭐죠? 용도지구잖아요. 용도지구. 이거 말하는 연습하십시오.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하여 따로 정할 목적으로 지정하면 뭐죠? 용도지구.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하여 따로 정할 목적으로 용도지역 외에 부가지로 지정합니다. 용도지구가 되는 거죠. 그럼 용도구역이 뭐냐면 용도구역은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이 있고요. 그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하기 위해서 그 용도지역 위에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어. 이렇게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지역지구 안에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하여 따로 정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 고시된 지역은 용도지구.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지역지구,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하여 따로 정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 고시된 지역은 용도구역. 나란히 적으니까 비교가 되죠. 최소한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용도지구. 지역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뭐죠? 용도구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하는 연습 하시라니까. 자, 그 용도구역. 여러분, 교재 175페이지? 175페이지 오세요. 여러분 교재 175페이지. 175. 여러분 교재 175페이지 오시면은, 저 밑에 봐요. 저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17번 용도구역이라는 찾으셨습니까? 네, 용도구역을 크게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하시고요. 읽어볼게요. 그 뒤에 읽어드릴게요. 밑줄 걸 준비만 하셔야 됩니다. 밑줄 끄시면 안 돼요. 자, 용도구역이란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책임을 미칠 거예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 동그라미. 이때 제한이 무슨 제한이죠? 이걸 행위 제한, 건축 제한입니다. 행위 제한, 개발행위 제한을 행위 제한이라고 그래요. 용도지구 안에서 행위 제한을 줄였죠?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 얘기해 줄 거예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안에서 행위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하여 따로 정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는 지역은 용도구역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용도구역을 이제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건데, 용도구역, 여기서 조금
휴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네, 저희 휴식했다가 다시 할게요. 네.